팽창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궁극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오늘 소니 오디오에서 이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최고의 플래그십 오디오를 발표합니다. 바로 궁극의 음악 감상을 완성시켜줄 시그니처 시리즈인데요. 이걸 처음에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랍더라고요. 굉장하게 울려 퍼지는 사운드가 헤드폰을 끼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음악 작업 중에 스튜디오에서 스피커를 이렇게 볼륨을 올려놓고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운드가 의도한 음질을 충실하게 재현해내는데 그들이 어우러져서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려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디오 역사상 최초로 헤드폰, 워크맨, 앰프를 동시에 개발하고 튜닝해서 완벽한 음악을 재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황하게 감동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천이겠죠. 오늘 행사장에서 시그니처 시리즈를 만나보시고 새로운 플래그십의 고급스러운 음악, 놀라운 음악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기지에 깔린 소니의 기술력들을 모두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듣기 가장 좋은 계절 중 하나죠. 가을. 저희가 그에 맞춰서 신제품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올해 봄은 저희가 히어 시리즈를 출시를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노이즈 캔슬링과 블루투스 성능을 가지고 있는 MDR-1000X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올해의 마지막 신제품인 시그니처 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시그니처 시리즈는 그동안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디오 사상 유례 없이 플레이어, 앰프, 헤드폰을 모두 동시에 개발해서 튜닝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는 음악 감상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기종이야말로 일종의 삼위일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종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궁극의 음악 감상입니다. 소니는 지금껏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등을 발표하면서 굉장한 고해상도 음악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런 발전을 노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시그니처 시리즈입니다. 시그니처 시리즈는 이렇게 세 기종이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워크맨과 앰프 같은 경우에는 무순실 디지털 연결이 되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니의 최초 거치형 헤드폰 앰프인 TH-ZX-12S는 MDR-Z1I가 완벽하게 밸런스드 연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768kHz 32비트로 지원됩니다.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도어에서 사용을 하지만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워크맨과 헤드폰 같은 경우도 역시 밸런스드 연결이 지원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플래그십 스테레오 헤드폰인 MDR-Z1R입니다. 소니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MDR-Z1R 플래그십 제품이죠. 하지만 소니가 이 제품만 지금까지 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소니는 역사에 맞게 굉장히 다양한 플래그십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첫 제품이 1989년에 출시한 MDR-R10 제품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CD가 나오면서 그 CD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헤드폰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MDR-R10입니다. 어쿠스틱 사운드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원목 등의 그런 자연 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저희가 SACD를 발표하면서 나온 플래그십 제품이 바로 퀄리아 010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폭넓은 대역폭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지나서 올해 2016년 MDR-Z1R 제품을 출시합니다. MDR-Z1R 저희가 3년 전에 얘기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헤드폰입니다. 그리고 매우 폭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입체적인 중간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크게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무려 70mm에 달하는 대구경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 억제 하우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폰에 있어서 심장 같은 존재, 바로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라이버 유닛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그네슘 분과 알루미늄 코팅의 액정 폴리머 진동판입니다. 이쪽을 말씀드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kHz까지 재생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의 마그네슘 둔과 주변의 엣지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의 플래그십 제품이었던 MDR Z7과 비교해보면 완벽하게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는 소리의 재생에 있어서 진동판의 흔들림이 필요한데 진동판의 중앙의 흔들림과 이 외부의 흔들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각각 최적화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둔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 이상의 제작 투자를 해가지고서 굉장히 얇습니다. 30나노미터라는 아주 얇은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대단히 높은 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스 코일이 전달하는 힘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한 이러한 엣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코팅 액정 폴리머 진동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사운드에 착색 없는 소리 그대로를 들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패턴 그릴입니다. 사실 제품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패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MDR Z7 보시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곡선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이유는 사실 진동판 앞에 그릴이 없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릴이 없게 되면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프로텍터 형태를 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프로텍터 형태가 사운드의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 고음역 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흐트러진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피보나치 패턴 그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흐트러진 형태가 거의 없게 되고 마치 이 그릴이 없는 상태와 동일한 수준의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공명 억제 하우징인데 그 전에 소개시켜드릴 것이 바로 공명 그 자체입니다. 공명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바다에서 조개를 가지고 귀에 넣으면 바다의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사실 바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니고 조개 안에 있는 소리가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공기가 반사가 되면서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웅우웅 하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드폰에서도 하우징 내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 같은 경우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같은 고해상도 오디오에서 들려주는 아주 미세하고 세밀한 사운드를 간섭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번 제품은 이러한 공명을 하우징에 생기는 공명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을까에 큰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명 억제 하우징입니다. 미세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하우징 기술로 드라이버 유닛과 함께 사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우징 프레임과 그리고 그 위에 쓰여있는 필터, 마지막으로 프로텍터까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우징 내부에서 소리가 공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명을 일으키게 되면서 오음하는 소리가 전달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명 억제 하우징 구조로 설계함으로 인해서 외부의 공기를 굉장히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공명을 상당히 저감시키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였는데요. 먼저 이 재질 같은 경우에 캐나스산 티러스를 저희가 일본 재질술 같은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은 약간 비대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가 공기의 압력을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텍터입니다. 필터까지만 있으면은 사실은 헤드폰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하우징 형태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텍터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텍터 역시 상당한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아주 얇게 실처럼 뽑아서 그것을 3100mm 형태로 뜨개질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에 이온 도금을 하고 크롬 코팅을 해서 일반적인 그런 하우징, 통 하우징보다 더 높은 경도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착용감입니다.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악 감상에 있어서 더욱더 깊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는 최상급의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이어 패드 같은 경우에 천연 양갈륨을 사용하였고요. 그 아래는 저반바 우레탄 폼이 3차원 봉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천연 소가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안경 같은 데 많이 사용하죠. 베타 티타늄 프레임을 넣어서 쉽사리 구부러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머리 모양에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라이드라든가 전체 부분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일본에서 저희 소니 타이오 공장에서 직접 아주 숙련된 전문 엔지니어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생산을 하고 있는 일종의 단일 소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에는 별도의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소장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용 하드 케이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네, 헤드폰과 케이블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역시 1.2m, 4.3mm 밸런스드 코드와 그리고 3.3m, 3.5mm 스테레오 미니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나온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밸런스드 연결은 사실 새로 나온 기술은 아닙니다. 스피커에서는 일반화된 기술이고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6.3mm 표준 코드라든가 3.5mm 스테레오 미니 코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를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모노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것을 스테레오까지 연결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 4.3mm 밸런스드 코드 같은 경우는 100% 스테레오 사운드를 위해서 제작된 기술입니다. 이전에 소니 같은 경우에는 3.5mm를 두 개를 꼽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헤드폰에서 밸런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이타 표준 규격이 마련되면서 저희가 4.48 이전보다 조금 더 큰 형태로 밸런스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연결이 왜 중요한가?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그 레프트 라이트 사운드의 마이너스 부분이 서로 접지가 동일하면서 좌우 스테레오 사운드가 섞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크로스 토크고, 이런 밸런스드 연결을 하게 되면 크로스 토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MDR Z1R 출시와 함께 MUC B20SB1이라는 킴버 케이블과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추가적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이 4.3mm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래그십 디지털 뮤직 플레이어 워크맨인 NWWM1Z입니다. 자, 이 제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점유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워크맨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점유율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오늘은 점유율 발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포터블 플레이어 시장,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소니 같은 경우는 줄어들다가 2003년 이후 다시 반등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2012년까지만 해도 소니의 점유율, 이 아래 보이시는 이 황금색인데 이 점유율이 20% 이상을 넘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타사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었죠. 자, 근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3년 7월 저희 점유율은 20%를 드디어 돌파하게 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최초의 하이레졸루션 오디오 워크맨인 NWF880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마니아들의 굉장한 성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ZX1 이 제품 출시하게 되죠. 소니의 새로운 플래그십 워크맨이었습니다. 2014년 2월 출시를 하면서 단 20초 만에 저희가 준비한 예약 판매 수량이 모두 동일하고 소니 서버가 다운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고 수많은 음악 매니아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점유율은 3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반전. 그 ZX2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저희 점유율은 37%까지 뛰게 되고 드디어 작년 7월 저희가 ZX100 제품을 출시하면서 점유율이 무려 52%, 나의 벽인 50%를 깨게 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현재 저희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서 지금 많은 제품들을 간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15년 41%까지 늘어났던 점유율이 올해는 살짝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하게 되는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 점유율 목표를 50% 이상까지 도전해볼까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소니는 지금 3년 연속 압도적인 디지털 미디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 $300 이상의 고해상도 플레이어에서 소니 현재 점유율이 99%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압도적인 점유율을 일본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꾸준히 하이레졸루션 오디오와 함께 점유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출시하고 있는 프리미엄 제품군이 이렇게 됩니다. ZX100 프리미엄 오디오 라인업이죠. 그리고 오늘 같이 출시하는 NWA1 그리고 NWWM-A1과 NWWM-A1Z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렇게 제품이 동시에 출시하는데 오늘 저는 소개는 WM1Z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각각에 맞는 사운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ZX100 이 제품은 풀 디지털 앰프의 장점인 아주 빠른 속도감 그리고 정보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일렉트릭 사운드라던가 빠른 속도의 음악들에 굉장히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ZX2의 후속인
WM1A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날로그 사운드도 재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넓은 정보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Z 모델, 저희 플래그십, 새로운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어쿠어스틱 사운드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의 큰 핵심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S마스터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장 하드웨어가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도 완벽하게 바꾸었습니다. 먼저 S마스터부터 보겠습니다. 이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S마스터가 완전히 새로운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CXD377FGF라 그래서 그간 소니의 플래그십 모델들이 갖고 있었던 아쉬웠던 점들을 이 칩셋을 통해서 모두 해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PCM 같은 경우는 384kHz 32bt까지 대단한 고해상도를 재생할 수 있고 DSL도 11.2MHz까지 네이티브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워크맨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되었던 낮은 출력도 역시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ZX가 15mW, 15mW였는데 비해서 WM1Z는 밸런스를 연결할 경우 250mW까지 그 성능이 강력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도 연결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밸런스 연결이 지원된다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 밸런스도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일반 스테레오 미니가 지원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지원되지만 특히 이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딕스사의 고성능 헤드폰적인 펜타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 스토커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기본 3.5mm보다 더 낮은 신호 대비 자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테레오 사운드도 더더욱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소니가 지금 처음 소개시켜 드리지만은 이게 제2탄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의 트렌드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고해상도 블루투스 음질을 전하는 LDAC이라든가 ATPX, HD 같은 형태로 갈 것이고 그리고 유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3mm 밸런스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내부에 있어서도 최상급의 부품과 저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소니 WM1Z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품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먼저 금도금 무선소동 셰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금도금 무선소동 셰시 1.8kg의 아주 무거운 구리 인간 또는 구리 블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루미늄 대비 한 3시간 정도 가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절삭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형태 같은 경우는 구리는 부식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리 위에 다시 금을 도금하게 돼서 부식을 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제품이 되면 약 455g으로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무산소동을 사용하는 이유, 무산소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구리를 이야기합니다. 음질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하는데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겁고 또 하나 강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기를 어느 정도 내지 않으면 그 굵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든 것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기술도 많이 부족했고요. 하지만 이 제품을 위해서 이 기술을 새롭게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도금 역시 순도 99.7%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부품 역시 최상급수로 거의 WM1Z를 위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파워를 공급하는 콘덴서, 네. 이걸 새롭게 FT 캡이라는 형태의 콘덴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마스터 HX라든가 헤드폰 아웃 그리고 중요한 파트들의 정화음을 공급하고 저희가 3년 동안 개발한 그러한 제품입니다. 네. 더욱더 투명한 보컬이랑 자연스러운 어쿠스틱 사운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넣은 제품이죠. 그리고 대형 홀입니다. 기존의 ZX2의 7mm에 비해서 8mm까지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새로 들어간 PHA3D에 들어가 있는 기술인데요. 뮤2 회로 대형 기계식 릴레이가 되어 있어서 반도체 장치에서 쉽사리 발생하는 그런 소음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용량 전기 이중층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전원에서 바로 나온 전기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강력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캐패시터를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파트 역시 위에는 오디오 파트, 아래는 파워 디지털 파트로 되어 있어서 서로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역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소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그런 OS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전용 OS를 별도로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더욱더 음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볼륨 역시 120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개인 설정을 노마이가 하이로 할 수 있어서 더더욱 세세한 볼륨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밴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 있고요. 톤 컨트롤러라고 해서 저음과 고음, 중음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DSE-HX, 매니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듣고 싶지만 사실은 음원들이 따라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DSE-HX를 통해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값으로 업스케일링 할 수 있는데, 이번 제품은 최대 192kHz에 32비트까지 업스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음원에 맞춰서 여성 보컬, 남성 보컬, 현악기, 타악기 중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DC 위상차 선형기라는 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제품은 S마스터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사운드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향이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앰프 같은 경우에는 잔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향을 통해서 따뜻한 것을 느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잔향을, 저음의 잔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아날로그 사운드와 디지털 사운드 둘 다 모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 기능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4인치 터치 패널이 되어 있고요. 내부에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형 메모리는 256기가이고 별도 외장 모 메모리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에 대한 다양한 기능 역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앰프입니다. 소니 최초의 거치형 헤드폰 앰프입니다. 지금까지 소니는 휴대용 앰프들 PHA 시리즈를 이렇게 발매를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PH1A, PH2A, PHA3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형으로 새롭게 TA-ZX, ZH-1ES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성능이 압도적으로 이전 휴대용 앰프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력이 1200mW로 저희 가장 좋은 320mW보다 압도적인 높은 출력을 자랑합니다. 자, 내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이브리드 앰프를 사용했고, 그리고 FBW라는 세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헤드폰과 다양한 기기 연결할 수 있는 뛰어난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DA 하이브리드 앰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마스터 HEX라는 디지털 앰프는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헤드폰에서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00ml라는 상당한 고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출력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칩셋 중 하나의 모스펫이라는 칩셋 반도체에서 작은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오차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날로그 서킷에 데이터를 같이 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날로그 앰프입니다. 그리고 이 아날로그 앰프에서 오차 신호만 추출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가는 신호 중에서 오차를 제거해서 완벽한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디지털을 완벽하게 다루기 위해서 FPGA라는 그런 컨트롤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칩을 통해서 저희가 PCM은 768kHz 32비트라는 엄청난 해상력을 지원하고 있고 DSD 역시 22.4MHz까지 네이티브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존 하는 거의 모든 헤드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FBW 플래시입니다. 내부에 있는 그런 판 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콘덴서라든가 이 모든 것은 전기가 들어가면 일종의 정자장이 발생하면서 회로가 떨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떨림도 있죠. 그것을 통해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노이즈를 막기 위해서 바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빔과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월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블록을 통째로 가공한 방식입니다. 현재 업계 중에서 이 레벨에서 이 정도 값의 알루미늄 블록을 사용해서 가공한 월을 사용하는 업체는 소니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하이파이 오디오 부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복잡한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두 가지 파트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콘덴서 역시 상당히 대형 콘덴서로 들어가 있어서 파워를 정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코스 트랜스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에 들어오는 흐름을 원활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성 역시 대단히 뛰어납니다. 방송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죠. XLR 방식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밸런스로 3.5mm와 6.3mm 표준을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역시 4.3mm 밸런스와 3.5mm 밸런스 두 개를 지원을 합니다. 뒷부분 역시 굉장히 다양한 출력과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CA 출력, RCA 입력, USB 입력, 광 디지털 입력, 동축 디지털 입력 모두 지원합니다. 그리고 RCA 출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덱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SD 리마스터링 엔진이 있어서 입력된 모든 정보를 DSD로 바꾸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맨을 위한 전용 출력 단자, 입력 단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DSD-HX가 들어가 있고
최대 384kHz 32비트까지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며 전용 칩셋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앰프에 따뜻한 소리를 전하는 DC 위상차 선연기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출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0일 날에 헤드폰과 워크맨이 출시가 됩니다. 앰프는 12월 중에 출시가 되고요. 출시자는 자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헤드폰 같은 경우가 249만 9천 원, 그리고 워크맨 같은 경우가 349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앰프 같은 경우는 가격을 별도로 추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니 오디오는 예약 판매가 굉장히 핫하죠. 이 제품 역시 핫한 예약 판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별도의 시그니처 골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순금 99.9%의 이러한 형태의 상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든 고객분들한테 이 골드 플레이트를 드리고요. 그리고 헤드폰을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ZR7 블루투스 스피커 또는 드로미 커피 머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맨 같은 경우는 NDR1의 리미티드 버전과 그리고 드로미 커피 세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세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두 제품을 동시에 모두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당연히 골드 플레이트를 드리고, 그리고 최고의 음악 감상이 가능할 수 있게 킴버 케이블, 밸런스드 킴버 케이블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RS X99로 스피커로도 감상할 수 있게 저희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